두 번째 매력도는 이제 MD의 내재화예요. 그러니까 기획 단계부터 상품화까지 한 번에 고려해서 이제 상품을 내놓는다는 건데, 보통은 이제 기존의 한국의 이 사업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현금 창출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엄청 대박내는 이 IP가 없는 이제 일반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은 조금이라도 성공을 하면은 MD 사업을 영위할 그런 현금 흐름이 부재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회사 자금이 타이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구 사업을 하려면은 완구사한테 이 IP를 넘기고, 너네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뭐 상품 만들어서 장난감 만들어서 팔아라, 우리한테는 로열티만 줘 라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옛날의 애니메이션의 사업 구조는 이랬다. 근데 그러면 완구사가 좋냐? 완구사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자체 IP가 없이 IP를 들여와서 로열티를 줘야 되는 완구사는 자기가 들여온 IP의 수명이 다하면, 그러니까 인기가 떨어지면은 성장이 멈춰요. 그 예로 영실업이랑 손오공이라는 코스닥 상장사 완구사가 있는데, 이 회사 지금 주가 완전 나락가 있어요. 이 SA 엔진 엔터는 IP가 워낙 대박이 나다 보니까 완구 사업까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주를 줄 필요가 없다. 왜냐면 나는 돈을 벌 만큼 벌고, 이 돈을 이용해서 내가 완구 사업까지 하면은 훨씬 더 마진을 아껴가지고 높은 영업이익을 영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회사가 이렇게 내재화를 했어요. 애니메이션 제작이랑 완구 사업도 같이 한다. 그래서 마진율이 높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유통 단계별 이익률을 보면은 이제 SAMG가 완구 쪽을 내재화함으로써 남길 수 있는 마진이 이렇게 많아요. 이제 완구사한테 요거를 맡긴 다음에 완구사가 이 뒷단에 모든 소비자한테 가는 거를 다 했었거든요. 네. 완구사한테는 로열티 받으면 끝이었는데, 이제 SAMG는 외주 줘서 장난감 만들어 온 다음에 유통 과정도 자기가 그냥 소비자한테 직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마진들이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 이익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향후에 매출이 확 늘어날 때 영업 레버리지를 효과를 받기에 굉장히 유리한 구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유리한 구조를 이게 형성을 해놨다. 그럼 이제 구조까지 잘 짜놓은 건 이제 알겠고, 얘네 이제 매출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성장성을 보면은 최근 3년간 이 티니핑 인기에 맞게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매출액이 3년 평균 70%씩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22년 대비 23년 만에 해도 뭐 거의 한 40%가 성장을 했어요. 근데 아직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이익단은 마이너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뭐 얘네도 똑같이 패션, 뭐 코스메틱, 뭐 그다음에 푸드 앤 베이커리, 뭐 MD 상품, 라이센싱 등으로 이제 이루어진 매출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최근 3년간 매출 총이익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에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도 계속 증가하고, 매출 총이익률도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원가 관리가 조금씩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티니핑 매출액 추이도 뭐 이렇게 지금 20년도에는 뭐 한 3, 40억 했으려나요? 이게 지금 23년이 되니까 거의 900억 가까이 된 거예요. 성장률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게 여기서 이제 성장률이 꺾였냐?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정도 기울기면은 앞으로도 몇 년의 더 성장은 기대해 볼만 하거든요, 합리적으로. 네. 그래서 요걸 보시면 이제 아까 매출 원가율이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판관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개선 기대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판관비까지 잡히면 이제 이 회사는 진짜 흑자 전환하고 이익이 진짜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급성장하는 단계에 들어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작년에 3분기부터 이제 유통사한테 납품을 한 게 아니라 직접 최종 소비자 마트의 직납 구조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IP가 인기가 없을 때는 유통사한테 상품 판매를 맡겨요. 그러니까 유통사가 그 자기네들이 보유한 유통망을 통해서 여기저기 납품을 하고, 이제 그게 나중에 매출이 되는데,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마트에서 별도로 이제 요청이 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더 납품해달라. 우리한테도 납품해달라. 그러니까 SMG 입장에서는 유통사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유통사 안 거치면은 마진 아끼고 유통비용 아끼고, 자기가 마트에 직접 납품하면은 훨씬 더 마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런 상태고, 요거를 공시에서도 볼 수 있는 게, 마트 직납은 영업이익률이 한 30% 나와요. 유통대행사를 이용하면 반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기존에 SAMG가 이용하고 있던 유통대행사가 이 삼진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냐? 지금 22년에 피크 찍고 직납으로 바꾸면서 삼진 인터내셔널 향 매출이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24년에는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직납 구조로 이 회사가 운영이 될 거다. 그러면 마진이 앞으로는 훨씬 올라갈 거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성장성도 뭐 여전히 아직 꺾이지 않았고 지금 구독자 수도 뭐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이모션 캐슬이라는 게 SAMG에서 운영하는 무슨 플랫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입하면은 여러 뭐 티니핑 관련된 그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구독자도 계속 늘고 있고 구독자들에서도 그 실제 상품을 구매하는 회원 비중도 이렇게 엄청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성장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24년에는 그래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는 원년이 된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에 비용 통제 효율화가 좀 더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흑자 전환이 될 거다. 23년까지 적자는 전 사실 이해는 돼요. 왜냐면은 뭐 기존에 유통사 끼고 했던 유통 구조도 직납 구조로 확립하면서 비용이 분명히 발생했을 거고 여러 티니핑 관련 테마파크를 건설하면서 비용이 다수 발생했을 텐데 이게 다 끝났어요. 작년에. 올해부터는 훨씬 비용이 적게 들어갈 거다. 이게 상장하고 오버행 이슈도 있었는데 상장하고 뭐 지금 한 2, 3년 동안 그 물량들은 대부분 다 소화를 했다고 보고 그리고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뭐 기본 요즘 전환사채가 한 300억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환가가 한 22,000 얼마였는데 최저 리픽싱가가 지금 17,000원 수준이에요. 그럼 뭐 이게 나중에 그 상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 근데 이게 콜옵션이 26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년도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2년 내에는 이런 우려가 없다. 그래가지고 레프트 이제 따르면은 24년에는 흑자 전환할 거고 25년에는 150억 정도의 이익을 예상한다고 하는데 아까 보셨지만 이 애니메이션 업체들의 PER이 20에서 40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150억 벌면은 최소값인 20만 적용해도 3천억이고 현재 시총이 1,100억 되니까 한 3배 언저리로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꼭 3배까지 다 발라먹지 않더라도 현재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올해 안에 흑자 전환의 어떤 단초만 딱 보여도 이제 상승 전환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신규 매수자들한테는 확실히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시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매수를 해서 중기로 좀 가지고 가고 있다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이 종목은 일단 첫 번째 그 산업 자체가 그러니까 그 산업 자체가 솔직히 성장 산업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물론 이 애니메이션 사업이니까 다른 애니메이션 성인용 애니메이션 성인용이라고 하면 뭐 어감이 이상하고 청소년용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겠지만 일단 현재는 유아 애니메이션에 집중하고 그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국내 한정으로 봤을 때 일단 시장 규모 자체가 그런 실질 시장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게 일단 그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포켓몬 같은 경우는 5살부터 15살까지 보잖아요. 그쵸. 성인들도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고객을 확보하면 10년은 간다는 거죠. 그쵸. 그거는 뭐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한 고객 한 번 확보하면 그러니까 한 번 유입된 고객이 그 다음에 동일한 기업의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은 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객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데 이 티니핑 같은 경우는 3년 본다고 맞아요. 치잖아요. 네. 그 일단 편의를 위해서 1년이라고 치면 매년 새로 계약을 따내야 되는 그런 사업 구조로 저는 보여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트렌드 잘 쫓아가겠죠. 이분들이 전략기획팀에서 잘 하겠지만 한 번 고객을 확보하더라도 이 고객이 내년에는 없는 새로운 사람한테 항상 매번 PT에서 그 계약을 따내야 되는 기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리스크일 수 있겠네요. 물론 잘 대응을 하겠지만 맞아요. 일단 그 부분을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 거 시장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저도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저출산 시대니까 당연히 시장 규모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숫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출산 아동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사교육 시장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유아 용품에 대한 시장도 베이비 용품에 대한 시장도 점점 확장 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는 줄어들지만 줄어든 수만큼 아이한테 더 많은 비용을 투입을 하면서 키우는 게 지금 약간 그런 사업의 흐름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마음적으로는 저출산에 대한 부분이 좀 찝찝한데 숫자로 지금 계속 커가는 게 보이니까 이게 진짜 트렌드가 저출산이더라도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더 소중하게 키우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그건 맞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소중하게 키우는 게 네. 사교육 시장은 저도 더 커질 것이라고 봐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예를 들어 저 어릴 때 수영 많이 했었는데 한 달 5만 원 내면 한 30명이서 레슨 받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소규모로 그런 하이 퀄리티의 수영 레슨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로 바뀌었더라고요. 막 샤워도
시켜주고 샤워 시켜준다고 하니까 또 이상한데 그러니까 애들 이렇게 머리 감겨주고 말려주고 이런 것도 다 하는 서비스로 진화가 됐던데 그런 거는 납득이 되지만 그러면 애들 저도 애 있는 입장에서 그런데 투자하는 돈은 많이 하겠지만 티니핑 이렇게 보여주고 거기에 돈을 많이 쓸 거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좀 궁금증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거는 진짜 저도 뭐 좀 공감을 하는데 일단은 지켜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옛날 같으면은 애가 여럿이니까 뭐 생일 때 티니핑 사줘 이러면은 네. 티니핑 한 마리 사주는 거죠. 네네. 근데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 막 미치고 울고불고 하면은 생일 때 티니핑 한 마리가 아니라 네. 그 시즌에 티니핑 수십 마리를 사주는 거죠. 네네. 그래서 티니핑들 여러 명 가지고 놀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생각을 일단은 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뭐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출산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는 뭐 확실하죠. 당연히 이 소비자 락인 효과가 3년밖에 지속이 안 된다는 거는 글로벌 탑티어의 그런 애니메이션 회사들 대비는 저평가 요소가 분명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 회사의 한계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 거고 얘네가.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현재 기준으로는 너무 낮다. 지금 몇 배예요? 지금은 PR이 존재 안 합니다. 왜냐면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그 네, 적자니까요. 근데 다만 뭔가 주가의 변동성은 제가 이제 주식시장 봤을 때 성장성이 확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돈을 못 벌던 회사가 돈을 이제 벌기 시작할 때 그 제일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효과가 올해 SAMG한테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